안녕하세요. 엠버 사서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가고 싶네요. 제가 예전에 시간만 나면 여행을 했었는데 여러 나라가 생각이 나지만 특히 모로코로 갔던 여행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낯설면서도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적막했지만 세상 평온했던 사막의 경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책장에 꽂혀있던 카이로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맥스 로덴백의 카이로입니다. 맥스 로덴백은 영국에서 태어나 2살 때 카이로로 와서 12년 동안 카이로에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 기자가 되어 다시 카이로로 돌아와서 중동 전문 기자로 활동하죠. 그리고 카이로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이에 대한 여러 책들을 냅니다. 저 또한 유년 시절을 해외에서 보내봤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죠. 작가가 카이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감정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절대 칭찬만 하진 않습니다. 카이로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치 정말 친한 친구의 속사정까지 다 꺼내어 밝히는 조금 짓궂은 친구 같았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중간에는 그릇이 살짝 넘칠 정도의 정보를 주는데 평소에 역사나 중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하고 싶은 마음에 카이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대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막에서 날아오는 먼지 탓도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다 보니 도시 전체에 낡은 빛이 감돌아 푸근하기도 하다. 문 손잡이며 난간은 반들반들하고 타일에는 금이가 있고 벽은 하나같이 암갈색이다. 여기에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면 황금빛으로 물들기도 한다. 보도블록은 쉴 새 없이 짓밟혀 부서지고 깨졌다. 웅장한 보자르 양식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대리석 계단은 온통 닳아 움푹 패고 미끄럽다. 게다가 눈 닿는 곳이면 어디든 광고가 붙어 있다. 옥상은 네온 사인과 안테나, 위성방송용 접시 안테나 등으로 어지럽다. 공기에서도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긴다. 튀김기름, 알싸한 박하, 지폐에까지 배어든 호로파 냄새,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다. 모스크마다 메가폰을 통해 울려대는 알라후 아크바르부터 해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없이 퍼붓는 욕설까지 거리는 온갖 소음으로 흘러넘친다. 한낮 카이로의 교차로를 울리는 소음은 록 공연장과 맞먹는 90데시벨이다. 그리 놀랍지는 않다. 대부분 15년 정도 된 차를 제대로 정비도 하지 않고 몰고 다니는 데다 운전자들은 강박증 수준으로 경적을 울려댄다. 경적 울리기를 멈췄다가는 지구도 같이 멈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마치 고함치듯 웃고 떠들며 손으로는 연신 상대방의 등을 내리치고 카이로 고유의 비속어와 은어를 써가며 요란스레 재담을 펼치기도 한다. 카이로에서 마주치는 얼굴들도 소리만큼이나 고색창연하다. 이집트 박물관 바로 앞 버스 터미널에 가보면
바삐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박물관에 전시된 이집트 구왕국 시대 석상과 너무나 흡사하다. 다만 반달처럼 매끈한 눈썹이 정교하게 조각된 파라오의 얼굴에 위엄이 넘쳐난다면 오랫도록 꿈이라곤 잊은 채 신산스러운 삶을 견뎌온 이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권태가 묻어난다. 카이로 사람들은 일찍 늙는다. 어릴 때부터 환경 열악한 일터에서 몸을 혹사시키기 때문이다. 어른이 된 후에도 보통 2-3가지 일거리를 한꺼번에 맡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나 세파에 찌든 표정, 무기력한 몸짓 너머에 정반대의 면모가 숨어있다. 이들은 길을 쓰고 재밌거리를 찾아다닌다. 아마도 너무 오랜 세월 가난을 대물림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끈질기게 쫓아오는 거지를 성가셔하다가도 재치 있는 말 한마디만 나오면 당장 동전을 던져준다. 서로를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도 기분 나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실상 카이로만큼 여유롭고 넉넉하고 인간적인 도시는 또 없다. 서구 대도시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적 단절이란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카이로의 영향력은 이집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 2억 5천만 아랍인과 10억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 카이로는 숭배의 대상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물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 디스코텍, 놀이공원 등 신대륙의 단일 문화가 이곳이라고 비켜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타 개발도상국 수도와 달리 카이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생성하고 전파할 수 있는 내공을 지녔다. 이슬람권 구석구석 카이로가 일으킨 파동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작은 마을에 가도 카이로의 코란 낭송자가 녹음했음이 분명한 코란 테이프가 울려 퍼지고 모로코의 카즈바의 뜨거운 공기를 타고 진동하는 음악은 물론 부유한 쿠웨이트 금융업자의 저택에 틀어놓은 위성방송 드라마도 카이로산이다. 아랍인들은 카이로를 아랍 문화의 중심축이라 여긴다. 최고 명문 대학, 최대 규모 도서관, 최다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가 여기 있고 최첨단 유행의 발원지이고 심지어 아랍권에서 가장 큰 낙타 시장도 있다. 매해 카이로를 방문하는 100만 아랍인 관광객들은 유적지나 유물 따위엔 관심이 없다. 이들은 공연장, 영화관, 술집, 카지노, 나이트클럽을 순례한다. 카페에 앉아 카이로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엿들으며 요새 유행하는 농담은 무엇인지, 카이로에서는 어떤 은어를 사용하는지 머리에 새긴다. 콘서트홀에서 아랍권 최고 수준이라는 고전 음악 연주를 감상하고 최신 아랍어 랩을 쾅쾅 울리도록 틀어놓은 노점상을 기웃거린다. 한물 같다고는 하지만 카이로는 여전히 아랍 예술의 대가들이 몰려드는 도시다. 카이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곳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방식 자체가 힘겹고 짜증스러울 수 있다. 돈 없고 배경 없고 유머 감각 없는 사람에게는 특히 잔인한 도시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이 있어 그에 따라 돌아간다. 취직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들에게도 할 일이 주어지고 배고른 이가 어떻게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카이로에는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굶는 사람은 없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는 해도 웬만한 서구 선진국 수도보다 노숙자가 적은 편이다. 온난한 기후, 모스크마다 갖춰놓은 세면실, 알코올을 금지하는 이슬람 전통 덕분에 카이로 빈곤층의 생활상은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 카이로에는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순투성이 현실이 굴러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표면적으로는 의대 교육이 무료이지만 값비싼 개인 과외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갖가지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또 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뇌물을 주고 면허를 딴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잘못된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큰 시련을 겪은 뒤 뜻을 접는다. 쓰레기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카이로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도시의 지저분함에 경악한다. 복자는 켜켜이 쌓인 쓰레기층이 이집트의 역사만큼이나 깊어 아무리 벗겨내도 계속 나온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매해 한 차례씩 나일이 범람하여 이집트 전역이 깨끗이 쓸어주던 시절의 습관이 아직도 깊이 뿌리 박혀 있어 그렇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유야 어떻든 도시 청결 상태는 고대 멤피스의 시민들이 길바닥에 파피루스며 냄비를 함부로 버리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수십 년간 문화적 정체기를 겪기는 했지만 카이로의 문화는 여전히 세계를 아우른다. 세계 곳곳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대한 거울이며 전통과 현대성이 만나는 경계다. 또한 적당히 용해된 통렬한 유머와 변덕스러운 기질을 바탕으로 여전히 다른 도시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다채로운 이야깃거리를 쏟아낸다. 질서와 규율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완고함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 대신 세계화란 미명하에 획일화된 문화를 강요하는 세력에 휩쓸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준다. 혼을 빼놓는 소음과 온갖 거칠애와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너저분함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에서는 오랜 세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도 특유의 자부심과 영속성이 느껴진다. 어떤 위기가 닥치건 카이로는 버텨낼 것이다. 알라의 은총으로 적어도 5,000년은 더 버텨낼 것이다.